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1993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13번이나 연속 재선에 당선됩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이 2년 임기니까 무려 26년이나 하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장도 역임했는데 외교 현장에서 한국과 미주 한인 사회를 잘 이해하는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랜달 로이스. 편하게 우리는 에드 로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그런데 올해 임기를 마치면 은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공석을 메울 다른 후보들이 나서야 할 텐데요. 여기에 오랫동안 그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한인 영김 전 주하원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인 연방하원이 다시 나올까? 영김의 출마 선언,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문재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하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에드 로이스 의원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조금 먼저 좀 잠시 돌아보고 갈까요? 네, 일단 로이스 의원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동남부 외곽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미협회가 주는 한미 우호상을 받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통하는데요. 지난 2007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유력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로이스 위원장이 중간선거 깜짝 불출마를 선언한 건데요. 이어 현재까지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의원의 수는 무려 3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선거에 도전을 하지만 또 일부는 사퇴하거나 퇴직하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이 떠나는 자리를 집중 공략해서 의회 과반을 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 지역구가 연방하원 39지역구죠? 네, 맞습니다. 네, 39지역구. 나중에 이제 좀 무슨 시리인지는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거기가 그 미 전국에서 좀 화제의 지역구예요. 왜냐하면 이제 카운티가 3개가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까지. 그래서 이제 공화당 당 차원에서도 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그래서 이 영김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 이런 것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은퇴 선언 다음 날인 지난 9일에요. 자신의 후임으로 영김 전 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의 지지라는 날개를 달면서 영김 전 의원의 연방의회 입성 가능성은 더 높아졌는데요. 영김 전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로이스 의원 사무실에서 20여 년간 일해오며 인맥을 다져온 보좌관 출신입니다. 최근까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선거를 준비해왔던 영김 후보는 로이스 의원의 공식 지지 발표 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39지구가 참 흥미있는 그런 지역구인데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아시안 유권자들이 많고 한인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달한다는 그런 점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게 바로 주목해야 할 점인데요. 네. 로이스 의원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39지구는 부에나팍, 플러튼, 라브라, 브레아, 요바린다, 로렌하이츠 등 한인 거주 비율이 높은 도시가 대거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에 한인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인 유권자들의 단결력으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지난해 로버트 한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도 이런 한인들의 표를 한데 모아서 본선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 수는 29,8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영김 전 의원의 경우 이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인지도를 많이 쌓아왔고 한인들은 또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 하원 의원 탄생을 앞두고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서 민주당에 등록된 사람일지라도 한인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 39지구에서 에드로이스 의원을 보좌한 일도 오래 했거든요. 영김 이제 전 주하원 의원이. 일단 뭐 영김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입장이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영김 후보는 연방의회에 입성하고 싶다는 야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 시점을 2022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찾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영김 후보가 직접 밝힌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언젠가는 연방의회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로이스 위원장이 은퇴하신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엔도스먼트를 받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전국 공화당 의회위원회 NRCC도 영김 전 의원으로 후보 단일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년 전 투표를 보면 전체 유권자 중에 7만여 명이 예비선거에 참여했었고 본선에는 13만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 비율이 적을수록 한인들의 표가 스윙보트가 될 수 있어서 영김 후보에게는 원래 뛰려고 했던 슈퍼바이저 지역구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점은 좀 뭐 분명히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나도 에드로이스 의원의 후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경쟁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의 면면도 사실은 쟁쟁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 현직, 전직, 중량급 인사들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션 넬슨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중국계 아내를 둔 밥 허프 전 주 상원 의원 등 2명이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습니다. 허프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임기 만료로 상원에서 물러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도전했다 낙마했었는데요. 허프 전 의원의 지역구인 상원 29지구가 에드로이스 지역구의 82%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수지 박 레게시가 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게시는 1997년 작고한 로버트 레겟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의 부인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쟁쟁한 소위 말하는 영킴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만은 에드로이스 의원이 공화당으로 오랫동안 거길 지켰으니까 요즘은 이제 새로 유입되는 그 주민들이 민주당 성향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영킴 의원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2018년 중간선거 스케줄은 예년과 다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2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달 12일부터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3월 초까지 진행되고 이때쯤이면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월 5일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기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탑2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 본선은 11월에 있고 여기서 승부가 판가름 나게 되겠습니다. 네, 본선은 11월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니까 6월에 예비선거 벌써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후보 등록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연방 하원에는요 12명의 동양계 의원이 있습니다. 일본계, 중국계는 물론입니다만은 필리핀계, 대만계, 베트남계까지 다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한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이후 20년째 단 한 명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꼭 한인이어서가 아니라 소신에 의해서 영김 후보를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라면 지역 유권자는 투표 참여로 그렇지 않다면 이 마음과 응원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결집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 마치겠습니다. 문재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